바로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뇌물 혐의나 세월호 참사 책임 등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편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청와대 경호동 현장 조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조특위는 다음 주 5차 청문회 이후 다시 청와대 현장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조원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현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부장판사 이상의 간부들을 전방위로 사찰했다고 청문회장에서 밝혀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씨가 귀국 직전 지인에게 국정농단과 관련해 위증과 모르쇠를 지시하는 육성 녹음 파일을 청문회장에서 공개했습니다. 이성원이도 아주 기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주고.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비박계 나경원 의원을 꺾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는 탈당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날 이정현 대표 등 친박계 당 지도부는 일괄 사퇴했습니다.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AI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정부가 사료 공장, 도축장 등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의 수는 28일 동안 1,543만 마리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도 빠르게 번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1년간 0.25에서 0.5% 수준의 금리를 0.75% 수준으로 올려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빚과 외환시장은 물론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우리 경제에 전방위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내년에도 세 차례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외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투데이와 뉴스 1번지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투데이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라이브 투데이는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뉴스를 표방하며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9시 25분까지 방송됩니다. 아침 시간대 정보를 보다 빠르고 재밌게 심층적으로 전하려 하는데 라이브 이슈, 대담, 국제뉴스, 그때 그 뉴스 등 다양한 코너로 이루어진 버라이어티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12일 아침 8시 3분부터 14분까지 11분 동안 방송된 라이브 이슈 검찰 국정농단 수사 대장정 마무리 공은 특검으로 코너를 모니터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연합뉴스TV 사회부 법조팀의 이재동 기자가 출연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11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관해 취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 기자는 정호성 녹음 파일 관련 내용,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용 포켓 수첩,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을 또 공범으로 적시한 것, 또 마무리된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향후 특검의 수사 성패 등 짚을 내용은 거의 망라했습니다. 진행자의 질문에 출연한 이재동 기자는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요약한 자막과 그래픽 화면 등을 보여주어 설명하기 복잡한 부분에 있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11분의 방송 시간 동안 자막 19개, 그래픽 화면 5개가 제시됐으니 제작진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정호성 녹음 파일에 대한 설명부터 아쉬웠습니다.
출연 기자는 녹음 내용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검찰 관계자는 이런 말은 사실과 다르다. 일단 녹음 파일을 들은 사람은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특수 1부장 검사 이렇게 2명밖에 없었다 하면서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여론을 자극하고 촛불 민심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중요하고도 자극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검찰의 설명으로 그냥 넘어갔다면 우리 언론의 직무유기라고 하겠습니다. 출연 기자가 만약 검찰 발표 자리에서 그때 횃불 발언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왜 근거도 없는 아니면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을 발설했는가를 준엄하게 따졌더라면 아마도 연합뉴스의 대단한 활약 내지 공헌으로 꼽혔을 것입니다. 우리 기자들이 질문할 때 질문하지 않아 지탄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청와대에서의 대통령 담화 때도 그렇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고 배려했을 때도 우리 기자들이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서 중국 기자가 질문을 해 국제적인 망신을 샀는데 기자는 쓰는 사람 이전에 묻는 사람, 시청자와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것을 묻고 또 파고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자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출연 기자가 2달간의 검찰 수사를 평가하면서 절반의 성공, 낙제점은 면한 수사라고 평가하고 수사 초기에 늑장 수사 때문에 비판받았으며 촛불 민심이 사실상 검찰 수사를 견인했다고 설명한 것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특검 수사 성공 여부에 대한 설명에서 출연 기자는 뇌물죄 입증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를 전망이라고 요약 설명했는데 미흡한 느낌입니다. 특검은 검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등 14가지 혐의를 검증해야 하고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풀어야 할 굵직한 의혹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혐의 사실을 제대로 수사해 기소하지 못하면 특검 수사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짚어주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사소한 잘못들도 있었습니다. 출연 기자가 정호성 녹음 파일 236개를 확보했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35시간하고도 30분 분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래픽 화면에서는 정호성 녹음 파일 총 236개, 박 대통령 취임 전 224개 파일, 35시간 분량, 박 대통령 최순실 정호성 3자 대화 파일 11개 5시간 분량이라고 나와서 합하면은 235개의 40시간 분량이라고 잘못 알게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등 취재진은 리포트에 바쁘겠지만 그래픽 화면도 교정을 보아서 자칫 잘못 전달된다든지 미심쩍은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 특검 정국이라는 좌상단 코너에 10개의 자막이 무려 8번이나 지워지고 또 표출됐습니다. 그러니 TV 화면 전체에 진행자와 출연자, 자료 화면, 코너 제목, 하단 중앙 자막, 스크롤 자막 등이 너무 어지럽게 나타났습니다. 생동감 있는 화면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려는 충정은 이해가 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비주얼이 차분해야 한다는 영상 문법을 벗어난 사례라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 1번지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 1번지는 주목해야 할 뉴스를 빠르게, 깊게, 쉽게 전해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평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40분까지, 주말에는 4시부터 5시까지 방송되는데 연합뉴스TV의 정치부 기자와 색이 뚜렷한 정치평론가들의 재미있는 해설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국 현안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12일 오후 3시 51분부터 4시 30분까지 방송된 뉴스 1번지 헌재 본격 탄핵 심판 시작, 언제 결정 내릴까 편의 일부를 모니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가 출연해서 매의 눈이자 공정한 저울추로서 전국 현안 등을 평가하고 해설해 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착수 소식과 관련해서 차재원 교수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의 라디오 인터뷰를 길게 인용해서 탄핵 심리가 헌법 위배 행위 5건, 법률 위반 행위 4건이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복잡하여 180일도 넘길 것 같지만 국민의 조속한 퇴진 요구도 외면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아무래도 국정공백이나 국정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내년 봄쯤에는 인용이나 기각이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박한철 소장이 본인 임기 중에 이걸 마치고 싶다고 했고 강일원 주심 재판관도 바르게 판단하되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 스피드가 빨라서 3월쯤에는 결론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합니다. 헌재와 관련된 논의가 약 5분간 지속되었는데 헌재 첫 전원재판관 회의, 탄핵심판 착수 등 8개의 자막이 소개되었고 그중 고뇌, 영향 미칠까, 전망은 등 물음표로 끝나는 게 3개나 되어서 예측의 어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출연자의 설명에 합리성이 있어서 시청자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는 코너였다고 생각됩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하모니를 시청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손누리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모니를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까? 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40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하모니는 취약계층의 삶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공감과 참여 그리고 감동을 이끌어냅니다.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노력이 담긴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에 살펴본 하모니는 한 지붕 5식구라는 주제로 방송됐는데 시청자의 마음을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어떤 사연이 소개됐는지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새 가족의 탄생에서는 전라남도 장흥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3년 전 재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됐다는데요. 첫째 재호와 둘째 재현이, 그리고 작년에 태어난 막내 지민이까지 송고성 이기옥 부부는 힘겹게 새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5식구가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건 3년 전 송고성 이기옥 부부가 재혼하면서부터라는데요. 추운 겨울 화장실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아침마다 아이들 등교 시간은 전쟁터가 따로 없지만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 아이들을 친아들처럼 아끼는 송고성 씨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가장인 송고성 씨도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하나, 고정적인 수입 하나 없이 그는 5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에게는 종종 일이 연기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일이 없을 때마다 이렇게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 지인들에게 판다고 합니다. 송고성 씨의 어깨에 내려앉은 가장의 무게가 느껴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첫째 재호는 돌아오자마자 척척 숙제를 하고 엄마를 도와 요리를 합니다. 엄마가 없을 때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요리를 배운다는 엄마의 설명이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제 제가 만약에 일 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챙겨줄 수가 없으니까 한번 해봐서 먹어봐 그랬더니 해서 먹더라고요. 반면 재현이는 강아지 백구랑 놀기 바빴는데요. 듬직한 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박다는 재현이. 하지만 아이들의 밝은 모습 뒤에는 잊지 못할 슬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애들도 많이 맞고 폭력 가정 밑에서 힘들었을 아이들, 그리고 어떻게 부부가 만나 새 가정을 꾸리게 됐는지 송고성 이기옥 씨 부부가 들려준 진솔한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2부 새 가장의 꿈에서는 집에서 볼 수 없었던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재호, 친구들 사이에서 즐거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관심과 집중이 자신에게 쏠리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화를 내기 십상이라는데요. 담임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하루에 한 번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재호의 학교 생활을 더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와 더불어 재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호의 속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봤다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엄마 이기옥 씨는 아이들이 마음이 아픈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로서 미안하다며 그가 흘린 눈물은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해주질 못해서. 너무 미안해 진짜로. 막내 지민이를 돌보며 살림하는 이기옥 씨의 상황도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고장난 보일러, 따로 떨어진 화장실, 주거할 곳이 없어 무상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현실은 이기옥 씨 가족의 겨울을 더 차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보일러도 보일러지만 지금 건강은 괜찮으신 거예요? 건강은 조금 안 좋은데 병원에 가면 저기가 없어요. 진료해도 안 나오고. 셋이나 되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본인의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잘 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고맙지만 무언가 더 해줄 수 없어 엄마 이기옥 씨는 미안하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모니 봉사팀이 송고성 이기옥 씨 가족을 찾았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것과 수납 공간이 부족한 현실, 집에서 떨어져 있는 화장실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문제점을 짚어줄 뿐 아니라 이기옥 씨와 진솔한 속마음을 나눴습니다. 새해 시작과 희망을 꿈꾸는 이기옥 씨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는데요. 하모니 솔루션이 이기옥 씨 가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국내외 취약계층에 희망과 도움을 주고 시청자의 따뜻한 감동을 주는 하모니. 앞으로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하모니를 시청하면서 특별히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혼 가정이라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밝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또 5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부의 무게가 느껴졌는데요. 하모니 솔루션의 도움으로 생활의 불편이 해소되고 또 아픈 몸과 마음도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모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언제 어떻게 내놓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비박, 친박과 내분이 격화되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전국 상황과 헌법재판소의 움직임 등을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전국 상황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우리의 어떤 평화적 촛불 시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면서 이제는 어수선한 정국을 좀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을 많이 실었습니다. 하지만 수습 방안을 놓고는 진보와 보수의 현격한 논조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우선 보수 언론들은 야당이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주장하거나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등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면 이는 무리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상 이제부터는 시스템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돼야 하는데 전국 주도권을 쥔 야당이 법치주의와 또 경제, 안보 위기를 생각해서 정책의 기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비상시에 점령군이 아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야당이 지금까지 국정수습 방안을 놓고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면서 오히려 혼란을 키워왔다고 하면서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이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아일보도 국회가 언제까지 촛불에 의존해서는 위험하다면서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지금까지 집행되어 온 정부의 정책을 뒤집거나 사드 배치 번복 등 안보와 체제를 뒤흔드는 주장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한겨레 신문은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황 총리가 선거 관리를 맡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도 박근혜 정권의 정책을 일단 중단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국정교과서 도입이나 또 사드 배치 등 민심에 맞서면서 강행했던 정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이제 온 국민들의 눈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가 최종 결론을 언제 어떻게 내놓을지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헌법재판소 관련 보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진행될수록 국민들의 이목이 헌재로 쏠릴 텐데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도록 언론이 감시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를 또 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헌재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판결이 보수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어떤 다양성이 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선별 심리를 하지 않고 국회가 제시한 13개 조항 모든 사유를 판단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서 재판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선고를 내리기 위한 어떤 방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일보는 탄핵 사유를 일일이 따지면서 결정을 서두를 수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로 제기된 쟁점을 일일이 이제 심리하다 보면 이번에 특히 또 혐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증인과 참고인도 많고 또 대통령이 일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며 국정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국민일보 역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 63일 만에 결론이 났지만 이번에는 탄핵 사유가 워낙 복잡해서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언론이 이제 지적한 대로 헌재가 원칙만을 이제 고수한다면 탄핵 심판은 늦춰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고 또 옳은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서 그 헌재의 부담감도 더 상당할 텐데 언론이 견제의 역할, 또 민심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면 물론이고요. 또 공정한 판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탄핵안 가결 이후 이 새누리당은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네. 분당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를 비롯해서 여야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언론들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주요 언론사들의 헤드라인 제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적반하장, 친박 팔적, 새누리 내전, 좀비연대 패족, 또
또 여당 없는 여야정 협의체, 민심 역주행하는 친박의 후한 무치, 그리고 국정은 내팽개친 막장 여당. 뭐 제목만 듣더라도 굉장히 살벌하고 또 뭔가 좀 자극적인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네. 현 정치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친박계 행태를 비난하는 사설을 많이 실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사태는 새누리당 모두의 책임이지만 친박계의 책임이 더 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이후에 친박계의 행보에 대해서는 각기 좀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친박이 지금 시기를 버티기만 하면 다음 총선에서 지역의 표를 받아서 당선될 수 있다는 계산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또 한겨레신문은 친박계가 어떻게든 당권을 쥐고 일부 보수 세력을 끌어모아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보수의 완전 몰락은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친박계가 민심을 계속 거스르는 행태를 보이면 보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깊어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대선 후보와 관련된 기사가 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보와 지지율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조선일보의 경우 이재명 따라하기, 야권 주자들 강성 발언 경쟁이라는 그런 기사 등 이 시장에 관련된 기사들을 꽤 많이 실었습니다. 친박계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또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고 보도하기도 했고, 비박계는 신당을 창당한 후에 반 총장을 영입해서 대선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 않겠느냐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의 언론들은 이 탄핵과 관련해서 자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변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도 함께 분석해 주시죠. 이번 탄핵안 가결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국의 자체적인 판단이다, 한국 내부의 일이다입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또 사드 문제를 들고 나오기도 했죠. 네.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미국에 대해서 중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탄핵 이후에 미국은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고 또 중국은 당연히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환구15 등 중국의 매체는 사드 빚을 탄핵으로 갚았다라고 보도하면서 사드 공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탄핵 가결 이후에 바짝 긴장하는 나라가 있다면 아마 일본일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합의나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 등이 번복될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본 언론은 탄핵 가결로 전국이 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경우에 다음 지도자가 한일 협상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는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죠. 네.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이제 개선됐다고 하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추진된 외교 정책 등 각종 정책들도 이제 탄핵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처한 어떤 경제, 외교, 안보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만큼 언론이 중심을 잘 잡고 현명한 제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에 이르기까지 언론 보도가 민심을 모으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네. 우리 앞에 놓인 위기들을 잘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국력을 모으는 데 언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시급한 현안 과제에 적기 대응하고 국정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형식과 참석 대상은 각 당의 논의를 거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얘기는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얘기들이니까 그건 뭐 자기들이 버리잖아요, 항상.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